72세 오영자의 독립 이야기. 1장 마지막 장사날. 저는 오영자입니다. 올해 72이죠. 평생 시장에서 야채 장사로 세 자식을 키웠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받아와 저녁 9시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손이 얼어붙는 겨울에도 땀이 비오듯 흐르는 여름에도 한 번도 가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말을 안 듣더군요. 허리는 꼬부라지고 무릎은 아파서 오래 서 있기 힘들었죠. 그래도 참고 견뎠습니다. 이 가게가 있어야 가족들이 든든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다 컸잖아요. 큰아들 준호가 그러더군요. 둘째 아들 준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챙겨주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자리를 떠나는 게 아쉽긴 했지만 자식들이 원한다면 해야죠.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왔어요. 건물 주인이 권리금도 후하게 쳐줬고 단골 아주머니들이 사다 놓은 야채값도 깔끔하게 정산됐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이 정도구나 싶었어요. 준호네 집으로 들어간 첫날, 며느리 수진이가 방을 안내해줬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좀 작긴 하지만 깨끗하거든요. 방은 정말 작았어요. 침대 하나 놓으면 발 디딜 곳도 없을 정도였죠.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사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고마워, 수진아.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수진이의 말은 친절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억지로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해했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면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며칠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새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죠. 가게에 나갈 필요도 없고 장사 걱정도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점점 답답해지더군요.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제가 그러면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쉬세요. 이런 건 제가 하는 거예요. 처음엔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러니까 이상하더군요. 설거지 하나 못하게 하고 빨래도 못하게 하고 뭘 하려고 해도 막았어요. 어머니, 위험해요. 그냥 앉아 계세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이라는 말이 점점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갑갑할까요? 평생 일만 해서 그런 건지 하루 종일 방에 있으니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녀 예진이가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예진이는 요즘 들어 저를 좀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할머니 할머니 하며 잘 따랐는데 말이죠. 예진아, 친구 왔구나. 음료수 줄까? 제가 그러자 예진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엄마한테 얘기할게요. 그리고 친구한테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할머니 좀 시끄러워. 할머니는 가족 아니잖아.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지.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할머니는 가족 아니잖아.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지. 평생 이 아이들을 위해 산 제가 이제는 가족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예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저는 가족이 아닌 걸까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인 걸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방을 창고로 바꾸면 어떨까요? 물건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돼요. 그래? 그런데 어머니는 어디서 주무시게? 거실 소파 침대 놓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어머니는 잠도 별로 안 주무시고. 창고로 바꾸겠다고요? 제 방을 창고로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방이라도 제가 머물 곳인데 그걸 창고로 쓰겠다니.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짐이었죠. 불편한 짐.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어디든지 가서 혼자 살겠다고 말이죠. 2장 비밀 통장. 가게를 정리하면서 모인 돈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돈을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죠. 준호는 어머니가 돈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모실게요. 그때 준호가 한 말이었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준호도 제가 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돈 관리를 혼자 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더더욱 그랬죠. 가게 수입부터 집안 경제까지 모든 걸 제가 책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상금을 모으는 습관이 생겼어요. 통장도 여러 개 만들어 놨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통장, 생활비 통장,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상금 통장까지. 특히 비상금 통장은 정말 급할 때만 쓰려고 아껴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비상금을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계속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은행에 갔어요. 오랜만에 나가는 길이라 마음이 설렜습니다. 집에서 나와도 되는지 수진이한테 물어봤더니 이상한 표정을 짓더군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은행 좀 다녀올게. 혼자 가세요?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다니요. 저는 평생 혼자 다녔는데 뭐가 위험해요. 하지만 괜히 말다툼하기 싫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어르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통장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잔고를 확인해 보니 정말 많았어요. 3천만 원이 아니라 4,500만 원이었죠. 이자까지 붙어서 생각보다 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목돈이시네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부는 현금으로 찾고 나머지는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00만 원은 현금으로 찾고 나머지는 다른 은행으로 옮겼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상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거라 그런지 모든 게 새로워 보였어요. 길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봤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요즘 집값이 어떻게 됐을까? 혹시 제 돈으로도 작은 집 하나 살 수 있을까?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바닷가 근처로 작은 집 있나요? 혼자 살 수 있을 만한. 어르신, 어디 지역을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요. 조용하고 바다가 보이는 곳이면 좋겠는데. 그럼 남해 쪽은 어떠세요? 요즘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거든요. 가격도 서울보다 훨씬 저렴하고. 남해라. 이름만 들어도 좋았어요. 바다가 있고 공기가 맑을 것 같았죠. 얼마 정도 하나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면 괜찮은 집 구할 수 있어요. 제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 자료 좀 주세요. 집에서 천천히 봐보려고요. 네, 여기 남해 지역 매물들이에요.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안내해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렜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정말 떠날 수 있을까? 혼자서 말이죠. 집에 들어가니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연락도 없이 나가셔서 걱정했잖아요. 은행 다녀왔다고 했잖아. 그래도 미리 말씀하시지.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또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저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그럭저럭 건강한데 왜 자꾸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수진아, 난 아직 혼자 다닐 수 있어. 그렇긴 하지만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그날 밤 부동산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남해의 집들이 사진으로 나와 있었어요. 작지만 아담한 집들이었죠. 바다가 보이는 집도 있고 작은 텃밭이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저곳에서 혼자 살면 어떨까?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고 작은 텃밭에 채소를 기르고 아무도 저한테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3장 마지막 줄.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준호 가족이 모두 집에 있는 날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 요양원 알아본 곳 어때? 갑자기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준호한테 말하고 있었죠. 요양원이라고요? 괜찮던데.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럼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어머니한테 말하기 전에 알아만 봐두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 상담을 받는다고요? 저 몰래 말이에요?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동의하실까? 아직은 혼자서도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리 알아만 봐두는 거예요. 그렇긴 하네. 우리도 예진이 때문에 바쁘고, 예진이 때문에 바쁘다. 그러니까 저는 짐이라는 얘기죠. 방해가 되는 존재라는 뜻이었어요. 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시면 동년배분들하고 어울릴 수 있으니까 더 좋을지도 몰라요. 수진이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맞아. 여기서는 하루 종일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실 텐데. 심심하다고요? 제가 심심해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핑계였어요. 그냥 저를 떠넘기고 싶은 거였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가족 아니라는 말, 방을 창고로 바꾸겠다는 말, 그리고 이제 요양원까지. 준호야. 제가 부르자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당황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요양원 얘기 다 들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다 들었다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상담도 받고. 수진이도 나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어머니, 오해예요. 그냥 알아만 본 거예요. 알아만 봤다고? 내가 바보인 줄 아나? 나를 떠넘기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날 생각해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내가 방해되니까 치우고 싶은 거지. 솔직히 말해. 내가 여기 있으면 불편하지. 어머니, 대답해봐. 내가 불편하냐고. 준호가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알았다. 나도 여기 있기 싫다. 그날 저녁 저는 남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보여주신 집들 중에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 있나요? 네, 몇 곳 있어요. 어르신, 정말 결정하신 거예요? 네, 결정했습니다. 언제 볼 수 있나요? 이번 주말에 내려오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결정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거예요. 이곳을 떠나서 제 인생을 살 거였죠. 그날 밤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게 고작 이 정도구나 싶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새로 시작하는데 짐은 적을수록 좋으니까요. 준호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뭔 일이야? 어머니, 아까 그 얘기는 정말 오해예요. 저희가 어머니를 내보내려는 게 아니라. 됐다. 나도 결정했으니까. 뭘 결정하셨다고요? 여기서 나갈 거야. 내 집을 구했어. 준호의 얼굴이 놀람으로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어디서 집을 구해요? 내 돈으로. 내가 번 돈 있거든. 어머니, 돈이 어디 있으세요? 가게 정리하면서 나온 돈 있잖아. 그걸로 집 사겠어.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돈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얘기해봐요. 얘기할 거 없어. 내 결심은 확고하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준호와 수진이는 저를 붙잡으려고 했고, 저는 더 빨리 떠나고 싶었어요. 서로 신경전이 벌어진 거죠. 사장 출발. 주말이 됐습니다. 남해로 내려가는 날이었어요. 준호는 끝까지 말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혼자 못 살 이유가 뭐야? 난 평생 혼자 살았어.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나이도 많으시고. 나이가 많다고요? 저는 아직 건강합니다. 가게도 혼자 운영했는데 집 하나 못 관리할까요? 준호야, 너는 나를 늙은이로 보고 있구나. 그런 게 아니라. 맞아. 늙은이니까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 결국 준호는 포기했어요. 저를 말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럼 제가 같이 가서 집이라도 봐드릴게요. 아니야. 혼자 갈 거야. 어머니,
혼자 간다고 했잖아. 수진이도 나왔어요. 표정이 복잡했죠.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가끔 연락은 해주세요. 연락을 해달라고요? 지금까지 저를 짐처럼 여기더니 이제 와서 연락을 해달라니. 연락할 게 있으면 하지. 짐은 많지 않았어요.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죠. 평생 모은 게 고작 이 정도구나 싶으면서도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버스 터미널까지는 택시를 탔어요. 기사 아저씨가 물어보더군요. 어머니, 여행 가세요? 이사 가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어디로 가세요? 남해요. 남해 좋죠. 바다도 아름답고. 좋은 선택하셨네요. 좋은 선택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좋은 선택일까요?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버스에 올라탔어요. 자리에 앉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죠.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져 갔어요. 제가 평생 살았던 곳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옆자리에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가 앉았어요. 어디 가세요? 남해요. 어머니는요? 저도 남해예요. 아들 보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시구나. 어머니는 여행이세요? 아니요. 이사예요. 이사요? 이 나이에요? 네. 새 출발하려고요. 할머니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이 나이에 새로운 곳에서 살 용기가 없는데, 용기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어서 가는 거죠. 그래도 혼자서는 힘들지 않나요? 혼자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니 풍경이 바뀌었어요. 높은 건물 대신 산과 들이 보였죠. 공기도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후 남해에 도착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르신 고생하셨어요. 제가 김 사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오영자입니다. 집들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좋아요. 첫 번째 집은 바다가 잘 보이는 곳이었어요. 작지만 깔끔했죠. 거실, 방 하나, 작은 부엌,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기서 매일 저 바다를 볼 수 있다고요? 네, 날씨 좋은 날에는 일출도 정말 예뻐요. 두 번째 집은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집은 첫 번째보다 조금 낡았지만 텃밭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채소도 기를 수 있겠네요. 네, 전 주인이 상추, 깻잎 같은 걸 키웠어요. 땅이 좋거든요. 세 번째 집을 보는 순간 마음이 확 끌렸어요. 바다도 보이고 작은 텃밭도 있었죠. 집도 가장 깨끗했습니다. 이 집으로 할게요. 정말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지 그래요?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요. 얼마예요? 2,800만 원이에요. 제 예산에 딱 맞았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진짜 제 집이 생긴 거였죠. 이름도 제 이름으로 등기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들어오실 거예요? 내일부터요. 그럼 열쇠 드릴게요.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날 밤은 근처 모텔에서 잤어요. 설렜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제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저한테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곳에서 말이죠. 5장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제 집에 들어가는 첫날이니까요. 열쇠를 돌리고 문을 열었어요. 어제 봤던 것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곳이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였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샀어요. 쌀, 기본 반찬거리, 세제, 화장지. 생각해보니 혼자 장을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준호네 집에서는 수진이가 다 해줬거든요. 계산하면서 마트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이사 오셨어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와, 서울에서 여기까지. 대단하시네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요.
그럼 이것도 드세요. 서비스예요. 김치를 하나 더 주더군요. 정말 고마웠어요. 고맙습니다. 뭐리요? 이웃인데.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첫날부터 친절한 사람을 만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금방 끝났어요. 옷들을 옷장에 넣고 생활용품들을 제자리에 놓고. 그러고 나니 정말 제 집 같았습니다. 저녁을 해 먹었어요.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와 김치찌개를 끓였죠. 오랜만에 제가 하고 싶은 음식을 해 먹는 거였습니다. 수진이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바다를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바다 위에 떠 있었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풍경을 매일 볼 수 있구나. 혼자 말하면서 웃음이 났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작은 것에 행복을 느꼈을까요? 첫날 밤은 잠이 잘 안 왔어요. 새로운 환경이라 그런지 자꾸 깼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죠. 새벽에 일어나서 텃밭을 봤어요. 이미 몇 가지 채소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가 자라고 있었어요. 이걸 내가 키우는 거구나. 신기했습니다. 가게에서는 남이 키운 채소를 팔았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키울 수 있어요. 며칠이 지나자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주고 간단한 운동을 하고 집 정리를 하고 오후에는 바다를 보면서 휴식을 취했어요.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잘 계세요? 잘 지내고 있어.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어. 오히려 편해. 정말이요? 그래. 아무도 위험하다고 안 하니까 편하더라. 준호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뭐야?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알고 있어. 언제 한번 뵈러 갈게요.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사실 와주면 좋겠지만 억지로 오라고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 온다면 환영하죠. 동네 사람들과도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마트 아주머니는 물론이고 옆집 할아버지, 산책로에서 만나는 할머니들까지 모두 친절했어요. 영자 씨, 서울 생활하다가 여기 오니까 어때요? 옆집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좋아요.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처음엔 심심할 텐데. 아니에요. 할 일이 많아서 바빠요. 정말 바빴어요. 텃밭 관리하고 집 정리하고 요리하고. 서울에서보다 훨씬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아무도 저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언제 일어나든 뭘 먹든 어디를 가든 제 마음대로였습니다. 이런 자유를 누려본 게 언제였을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바다를 봐요. 오늘 바다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서 말이죠. 매일 다른 모습이거든요. 텃밭에서 상추를 따서 아침을 해 먹었어요. 제가 키운 상추라니.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바다를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72의 새로운 시작.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준호가 가끔 전화를 해요. 걱정되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안부가 궁금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어머니, 정말 혼자서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했잖아. 오히려 더 좋아.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알았어. 연락을 끊고 나면 마음이 복잡해요. 미안한 마음도 들고 서운한 마음도 들고.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이곳으로 온 걸 말이에요. 동네에 노래교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할머니들이 모여서 노래를 배우는 곳이었죠. 영자 씨도 한번 와보세요. 재미있어요. 마트 아주머니가 권했어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요. 누가 잘하겠어요. 그냥 즐기는 거지. 고민하다가 갔어요. 생각보다 재미있더군요. 옛날 노래들을 함께 부르니까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영자 씨 목소리 좋네요. 아니에요. 부끄러워요. 뭐리요? 자주 오세요.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었어요.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었지만 지금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서울 떠나기 무서웠어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여기가 훨씬 좋더라고요. 맞아요. 자유롭잖아요. 금자 할머니도 맞장구 쳤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었어요. 텃밭의 채소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뭘 심어볼까? 혼자 계획을 세웠어요. 토마토도 심어보고 오이도 심어보고 상상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바다를 보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행복할까? 그래, 행복합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에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피해주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이곳에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72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